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재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매물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쌍꺼풀 수술 중에 찝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찝는다라는 것이 결국 매물법입니다. 매물법은 비절개식 이중검 성형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안쪽에다 실을 묶어서 쌍꺼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매물법이라고 합니다. 이 매물법은 병원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이 쌍꺼풀 라인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 제가 직접 만든 그 쌍꺼풀 자인데요. 이 자를 갖고서 쌍꺼풀 라인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준 쌍꺼풀에서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큼 높이를 구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거울을 보면서 직접 얘기를 해봅니다. 저랑 같이 얘기해 본 다음에 그 쌍꺼풀 라인을 결정하고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절개하는 게 좋고 어떤 때 비절개하는 게 좋은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눈꺼풀이 두꺼우면 그냥 절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눈꺼풀이 좀 얇고 지방이 좀 적다라고 표현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매물법 수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수술장에 들어가서는 쌍꺼풀 라인을 직접적으로 그려보게 돼요. 먼저 수술 전에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열심히 그려보고 그 그린 쌍꺼풀 라인이 제대로 됐는지 라인이 잘 맞춰졌는지를 꼭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그맣게 구멍을 내는데 저희가 이걸 소절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개가 있는데 왜 비절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 절개는 굉장히 작아요. 거의 바늘로 찍어 놓은 것처럼 아주 작은 소절개이기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 상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소절개, 그 다음에 비절개식 쌍꺼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쌍꺼풀 수술하는 장면을 찍는 겁니다. 수술의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계속 두 개의 실을 갖고서 계속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흔히 연속 매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게 단매듭 연속 매물법인데 실은 이 단매듭 연속 매물법은 옛날 방법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다매듭 연속 매물법, 다시 말해서 매듭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면서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연속 매물법의 장점은 쌍꺼풀 라인이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라인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매듭의 장점은 쌍꺼풀 라인이 매물법 하고 나서 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매듭을 하면 그 풀릴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절개 쌍꺼풀보다도 이 다매듭 매물법에서는 쌍꺼풀 풀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다매듭 연속 매물법을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술의 모식도인데요.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줄 때 여러 개의 매듭을 만들어주면서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수술할 때 지금 여기서는 소절개를 6개를 냈지만 이 절개 자국은 7개 또는 많게는 8개에서 10개까지도 잡혀주게 되고요. 이 소절개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쌍꺼풀 라인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쌍꺼풀이 좀 더 매끄러워질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 이 절개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붓기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을 여러 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붓기, 물,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절개를 얼마만큼 간격을 하느냐도 대부분 눈꺼풀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절개가 적은 게 좋고요. 소절개의 수가 적으면 붓기가 빨리 빠지는 대신 쌍꺼풀 라인이 부드럽지 못하고 소절개의 수가 많아지면 붓기가 조금 많은 대신 쌍꺼풀 라인이 매끄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눈꺼풀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수술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소절개가 있으면 연속적으로 매듭을 만들어줘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절개, 어떤 경우에는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크게 우리 버든 팩터, 그 다음에 리베이트 펑션이라고 해서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눈꺼풀 뜨는 근육의 힘, 다시 말해 눈 뜨는 근육, 우리 눈매 교정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검하수, 다시 말해서 눈꺼풀에 뜨는 근육 힘이 약한 상태를 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검하수의 형태가 거의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버든 팩터는 뭐냐면 눈꺼풀을 무겁게 하는 팩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동양인들의 눈은 대부분 두툼하고 지방도 많고 피부도 두껍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적을수록 눈 뜨는 힘이 좋을수록 우리 비절개 쌍꺼풀 수술, 다시 말해서 매물법을 하기에는 적합한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눈이 전형적인 피부도 좀 얇고 눈 뜨는 힘도 굉장히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매물법을 통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면 눈이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쌍꺼풀 라인이 겹주름이 생겨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주름 자체를 하나의 주름으로 또는 그 이하의 주름으로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매몰법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초음파 사진인데요,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후에 어떤 눈꺼풀의 움직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뒷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이 눈꺼풀 뜨는 근육 힘, 다시 말해서 눈꺼풀을 당겨주는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이 눈꺼풀 없을 때,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피부 조직도 그냥 비슷하게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매몰법 수술하고 나면 이 눈 뜨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피부도 같이 딸려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와 이 눈 뜨는 근육 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몰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많은 분들의 눈은 꼭 그런 눈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 두툼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많고, 눈 뜨는 근육 힘도 약하고, 그 다음에 눈썹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몰법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 절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눈매 규정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지금 같은 눈은 무조건 절개하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보는 이 부분은 버든 팩터라고 해서 어느 경우에 절개를 할 때 혈과가 더 좋으냐, 다시 말해서 눈꺼풀이 무거운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안성현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이거를 규정 짓다가 만들고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참 많이 안타깝고, 그분의 유지를 제가 이어받아서 이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양인의 눈은 눈꺼풀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눈이 두툼하게 밖에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피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육, 세 번째는 눈 위에 지방, 그 다음에 지방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눈을 잘 뜨고 싶어도 잘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요소들을 수술할 때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되고, 그 무거운 요소들을 완전하게 제거해낸 상태에서 눈 뜨는 근육이 보강시켜주고 눈에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주었을 때 예쁜 눈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 요소들을 과부하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하 요소는 2005년도에 약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나왔던 개념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하 요소가 많은 눈에서는 절개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과부하 요소가 적은 눈에서는 오히려 매몰법 방법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하는 매몰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드렸고, 어떤 경우에 매몰법 수술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과부하 요소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다매듭 연속 매몰법이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렌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